기본서 34페이지 3단원 실업하겠습니다. 상관료 1번에 실업의 개념 1. 실업에 관한 연구돼 있고 1번에 케인즈의 실업 이론 케인즈 아저씨의 실업 이론을 배울 건데 동그라미 1번만 체크하세요. 노동의 공급은 명목임금의 함수이며 여기서 함수는 그냥 관계가 있다라고 그냥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노동의 공급은 명목임금과 관계가 있고 노동에 대한 수요는 실질임금과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페이지 20페이지에 가보세요. 페이지 20페이지에 가보면 임금의 경제적 기능 우리 배웠는데 그 밑에 보면 20페이지 방갈로 3번에 임금의 경제적 기능 찾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1번에 보세요. 기업주에게는 기업주가 노동의 수요잖아. 노동의 수요. 기업주에게는 명목임금이 중요성을 가지나 노동자에게는 실질임금이 중요하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케인즈가 말했는가하고 임금의 경제적 기능하고 조금 반대예요. 반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노동의 공급은 근로자 입장이거든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의 경제적 기능에서는 실질 임금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케인즈 아저씨는 노동의 공급은 명목임금이 함수이며 노동에 대한 수요는 기업주에 대한 입장인데 임금의 경제적 기능에서는 기업주는 명목임금이 중요시한다라고 했지만 케인즈 아저씨는 노동에 대한 실질임금의 함수이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임금의 경제적 기능하고 케인즈의 실업이론과 근로자하고 기업주가 이게 임금이 상반돼요. 반대예요. 반대. 알겠죠? 그러니까 수험생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만 외우세요. 어떤 거 외우시겠어요? 임금의 경제적 기능을 외우시든지 아니면 케인즈의 요 이론을 외우시든지 어찌됐든 간에 임금의 경제적 기능하고 케인즈가 말했는 임금하고는 반대되는 게예요. 알겠죠? 자, 동그라미 1번만 가져가시면 되고 동그라미 2번 노동자들은 화폐 한산을 갖고 있어 명목임금의 하락에 저항하므로 명목임금은 하방 경직성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방 경직성은 뭐냐면 경직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 자, 임금이 밑으로 하방이라는 게 밑으로죠. 밑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경직. 그러니까 임금이 절대로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동그라미 3번 비자발적 실업의 원인을 유효 수요 부족으로 설명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효 수요라는 것은 일자리가 있다는 거죠. 일자리가 있는 것이 부족했죠. 그러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실업자가 됐을 때 자발적으로 실업이 됐어요? 비자발적으로 실업이 됐어요? 그렇죠.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근로자가 일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스스로 실업자가 됐는 게 아니고 비자발적 실업이에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에 비자발적 실업의 원인을 유효 수요의 부족으로 설명하였고 동그라미 4번 실업의 해소 방안으로 재정투자의 확대, 통화량의 증대 등을 주장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동그라미 1번만 좀 가져가시면 돼요. 자, 한번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62페이지 1번 케인즈의 실업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보세요. 노동의 공급은 실질임금의 함수이고 노동에 대한 수요는 명목임금의 함수이다. 이게 앞뒤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1번이 틀린 거고 다시 기본서 34페이지 2번에 필립스 곡선. 필립스 아저씨가 이제 만드는 곡선을 공부하는 건데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그래프로 만들었는 건데 밑에 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필립스 곡선을 보면 자,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그리고 실업률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죠. 반비례 관계. 자, 물가가 상승했다는 것은 경기가 좋은 거죠. 경기가 좋다는 것은 일자리가 많은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일자리가 많다는 것은 실업률이 낮아지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으니까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경기가 좋은 거죠. 물가가 올라가면 경기가 좋고 일자리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실업률이 감소되고 그리고 물가가 낮아졌다는 것은 경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아지는 거. 그러니까 반비례 그래프예요. 되겠습니까? 자, 필립스 곡선은 뭐하고의 관계를 나타내느냐면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간의 상충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필립스 곡선이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다른 말로
명목임금 상승률이라고 돼 있죠. 근데 그냥 임금 상승률이라고도 하고 또 물가 상승률을 다른 말로 가격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알겠죠? 필립스 곡선. 한번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번 보세요. 필립스 곡선의 의미는 뭐냐면 1번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간의 상충 관계이고 3번 필립스 곡선은 어떤 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4번 임금 상승률과 실업률 4번 다음 중 필립스 곡선의 의미는 1번 실업률과 가격 인플레이션 간의 상충 관계. 자, 갈로 안에 것도 다 좀 가져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물가 상승률을 갈로 안에 뭐가 되어 있어요? 임금 상승률이라고 되어 있고 또 가격 인플레이션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서 34페이지 3번 임금의 하방 경지선. 금방 임금의 하방 경지선 큰 틀은 아시겠죠? 임금이 밑으로 절대로 안 내려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실에서 보세요. 우리나라 현실에서 임금이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왜 안 내려가냐면 국가가 매년 뭐를 올려요? 임금을 올리는 게 최저임금제고 민간인들이 임금을 올리는 역할을 하는 게 노동조합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매년 임금은 올라는 가지만 내려가지는 절대 않아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임금 하방 경직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의의를 보세요. 한번 오른 임금이 경제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는 채 그 수준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말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취업자들이 임금 인하를 거부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라고 했는데 밑으로 임금이 안 내려간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2번에 하방 경직성 이유 밑으로 안 내려가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1번 장기 노동 계약이라고 돼 있죠. 자, 장기 노동 계약은 제가 그 사장님하고 계약을 할 때 막 3년 계약했다, 5년 계약했다 하면 그 중간에 경기가 왔다 갔다 변한다 하더라도 내가 장기적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밑으로 임금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되겠어요? 두 번째, 미연해 보세요. 강력한 노동조합의 존재라고 돼 있죠. 노동조합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임금 올라는 가지만 내려가지는 절대 않아요. 그게 이제 임금 하방 경직의 이유잖아. 그리고 리얼 먼저 볼게요. 리얼에 보면 최저임금제 있죠.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올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방 경직 밑으로 안 내려가는 이유고.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노동자 역선택 발생 가능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는데 A라는 회사는 임금이 100만 원이고 B라는 회사는 임금이 99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 정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99만 원 주는 B 회사에는 그 근로자 작업 환경이 좋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 족구장도 있고 농구장도 있고 점심에 밥도 반찬도 잘 나오고 혜택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임금은 A는 100만 원이고 B는 99만 원이면 근로자는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근로자들은요 일로 간다는 거예요. A로 간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것만 보고 근로자가 기업을 일하러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B 입장에서는 유능한 근로자가 A로 다 빠지겠죠. B가 채용 공고를 내도 근로자들은 다 100만 원이라는 요 명목임금에 딱 포인트를 잡기 때문에 근로자가 다 A 회사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B 회사 입장에서는 유능한 인재를 뽑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죠.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 입장에서는 함부로 이 임금을 함부로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근로조건을 많은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은 이 눈에 보이는 명목임금으로 해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디귿에 이렇게 돼 있어요. 노동자 역선택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장님이 함부로 임금을 못 내놓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방 경직의 이유에도 이게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임금의 하방 경직성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 5번. 임금이 하방 경직적인 이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는데 이번에 물가의 지속적 상승은 아닙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이제 기본서 35페이지 상갈로 2번에 실업의 종류를 배울 건데 반갈로 1번에 마찰적 실업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반갈로 2번에 뭐가 있어요? 구조적 실업이 있죠. 그리고 한 장 넘겨보세요. 넘겨서 36페이지 반갈로 3번에 경기적 실업, 그리고 반갈로 4번에 계적적 실업, 페이지 37페이지 보면 반갈로 5번에 기술적 실업, 그리고 반갈로 6번에 잠재적 실업. 그러니까 실업의 종류 우리가 6가지를 배울 거예요. 6가지 배울 건데 조금 이해를 딱
포인트만 잡아놓으면 이거 문제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차 때는 이것은 꼭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잘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자, 상갈로 위반의 시럽의 종류. 첫 번째, 방갈로 일반의 마찰적 시럽이 있죠. 마찰적 시럽을 다른 말로 자발적 시럽, 탐색적 시럽이라고 하는데 그 옆에 제목 옆에 정보라고 하나 쓰세요. 정보. 자, 마찰적 시럽은 어떤 거냐 하면 큰 틀은 그거예요. 사장님은 사람을 구하려고 해요. 그리고 근로자는 직장을 구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사장님하고 근로자가 정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잠시 일시적으로 생기는 시럽이 마찰적 시럽이에요. 그리고 마찰적 시럽은 보세요. 일자리가 있죠. 그리고 근로자가 일자리가 있는데 근로자가 정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기가 일을 못 구하고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찰적 시럽을 자발적 시럽이라고도 해요. 왜? 일자리가 있는데 근로자가 자기가 못 갔기 때문에. 그리고 탐색적 시럽은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시적인 시럽이라 해서 탐색적 시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찰적 시럽, 자발적 시럽, 탐색적 시럽 다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마찰적 시럽의 의 큰 이해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1의 볼게요. 동그라미 1번에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뭐가 정보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시럽이고, 동그라미 2번에 다른 시럽에 비해 사회적 비용이 가장 적게 유발된다. 밑줄 거 가장 적게 유발된다. 이 말은 뭐냐면 마찰적 시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보만 주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가장 저렴한 거예요. 알겠죠? 가장 저렴한 것은 그렇죠. 마찰적 시럽 찾아가시면 되고, 동그라미 3번에 신규 또는 전직자가 직업을 찾거나 바꾸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시럽으로서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다. 나타나는 시럽이다.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좀 전에 자발적 시럽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분명히 일자리가 있는데 자기가 정보를 못 찾았기 때문에 생기는 시럽이기 때문에 이거를 스스로 네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시럽이 생겼다 해가지고 자발적 시럽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대책은 보세요. 자, 정보 때문에 이 마찰적 시럽이 생겼기 때문에 대책은 뭐예요? 정보를 주면 되는 거예요. 대책을 보세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에 구인 구직자 정보 제공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라든지, 이 동그라미 2번 구인 구직자에 대한 전국적인 전산망 연결, 동그라미 3번에 직업 안내 및 직업 상대 더 직업 알선 기관에 의한 효과적인 알선이라든지, 동그라미 4번 고용 실태 및 전망에 관한 자료 제공이라든지, 또 기업의 퇴직 예고제. 자, 회사에서 이 사람 퇴직을 할 때 미리 한 6개월 전에 예고를 하는 거예요. 6개월 후에 선생님은 이제 우리 회사에서 그만두세요라고 퇴직을 예고하면 이 사람은 그 6개월 동안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퇴직 예고제는 마찰적 시럽의 대책이고, 그리고 구직 세일즈, 일자리를 찾는 것을 어떻게 찾는지를 교육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책은 다 큰 틀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찰적 시럽은 정보라는 포인트 잡으면 다 답을 찾아갈 수 있어요. 알겠죠? 정보 때문에 이 시럽이 생겼기 때문에 대책은 정보를 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한 문제를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다시 교재 그냥 가겠습니다. 자, 방갈로 2번 갈게요. 구조적 시럽 갈게요. 구조적 시럽. 구조적 시럽은 그 옆에 하나 쓰세요. 교육이라고 쓰세요. 교육. 그리고 그 옆에 가장 장기적인 시럽이라고 일단은 써놓으세요. 가장 장기적인 시럽. 구조적 시럽은 뭐냐면 그 기업의 산업 구조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 옛날에는 금융기관에서 추산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했죠. 추산. 근데 요즘은 컴퓨터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금융기관의 산업 구조가 변화가 됐죠. 이 변화가 됐는데 이 근로자가 옛날에 추산으로 이렇게 했던 근로자가 산업 구조는 급격하게 변화되는데 이 근로자가 급격한 산업 구조에 대응을 못 했는 거예요. 그냥 추산만 계속 가지고 있었고 새로운 산업 구조 변화에 대한 컴퓨터 교육을 배워야 되는데 이 근로자는 컴퓨터에 대한 교육을 못 받았는 거예요. 안 받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산업 구조는 변화되고 이제는 추산을 할 필요가 없고 추산 대신에 컴퓨터를 해야 되는데 컴퓨터는 이 근로자가 할 줄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시럽이 구조적 시럽이에요. 그러면 이 구조적 시럽은 다시 말해가지고 교육을 안 받아가지고 생겼는 시럽이죠. 맞죠? 그러면 이 대책은 뭐예요? 교육을 하면 이 구조적 시럽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제가 교육이라고 했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받는 거는 단시간 내에 교육이 이루어져요? 아니잖아. 교육받는 것도 장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이 사람의 능력이 키워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장기적인 시럽이 구조적 시럽이에요. 그러니까 수험생 여러분들 미리미리 자꾸 공부하고 자기 능력을 키우시고 새로운 자꾸 지금
급변하게 세상이 바뀌죠. 그에 대해 가지고 스스로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힘을 키우셔야 선생님들이 이 구조적 실업의 실업자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볼게요. 동그라미 1번에 성장산업에서는 노동에 대한 초과 수요로 인하여 성장산업이라는 것은 지금 뭐 예를 들어 뭐 삼성 반도체라고 생각해보세요. 반도체는 만드는 근로자가 능력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삼성에서는 초과 수요라는 거 일자리가 넘쳐나요. 넘쳐나는 상황인데 노동력이 부족한 현상을 야기시킨다. 그러면 노동력이 부족한 현상을 야기시킨다는 것은 뭐냐면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근로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삼성에서는 일자리가 있지만 이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근로자의 능력을 가진 근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산업에서는 초과 수요를 나타내고 밑에 보세요. 사양산업에서는 노동에 대한 초과 공급으로 인하여 노동력의 과잉 현상이 야기되고 있다. 사양산업이라는 것은 약간 죽어가는 우리 그만 제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조업. 그러면 제조업에서는 그냥 열심히 힘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힘도 뭐 또 그것도 가장 큰 능력이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직업에 대해서는 공급량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성장산업에서는 일자리가 많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근로자가 없고 능력 있는 근로자가 없고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능력이 좀 없는 사람들 경우에는 보통 일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공급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구조적 실업에 대한 설명이고 동그라미 2번에 구인처에서 요구한 구인처라는 것은 사장님 입장이죠. 사장님 입장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해되죠? 동그라미 3번 산업구조 변화에 노동력 공급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서 발생했다. 아까 추산 다루는 근로자가 산업 구조는 변화되는데 이 근로자가 컴퓨터를 배워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대응을 못해서 생겼던 실업이 구조적 실업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노동력 공급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거 그게 구조적 실업이고 동그라미 4번에 적절한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구조적 실업을 완화하는 데 중요하다.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한 장 넘겨서 동그라미 5번 보세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이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밑줄 그어보세요. 효율성 임금을 지불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실업이라 되어 있죠. 효율성 임금이라는 말이 딱 나오면 삼성이라고 딱 생각하세요. 삼성은 뭐예요? 반도체 만드는 거. 반도체 만들려고 하면 능력 있는 근로자가 있어야 되겠죠. 능력 있는 근로자가 있는 거. 이건 뭐예요? 구조적 실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문장이 나오면 구조적 실업을 찾아가시면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5번을 보세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이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이런 것은 신경 쓰지 마시고 효율성 임금을 지불할 경우라는 것은 되게 산업구조가 높은 삼성 반도체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세요. 그때는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경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효율성 임금을 지불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실업은 구조적 실업 찾아가시면 됩니다. 대책은 뭐예요? 그렇죠. 교육 때문에 이런 실업이 생겼기 때문에 대책은 교육을 시켜주면 된다라는 큰 틀을 가져가시면 돼요. 첫 번째 보세요. 직업 전환 교육이라든지 두 번째 이주에 대한 보조금 있죠. 이것은 뭐냐면 옛날에는 강원도에 탄광촌이 되게 많았어요. 강원도에. 그때는 우리나라가 다 석탄을 뗐죠.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석탄 떼는 게 아니죠. 기름을 떼잖아. 그러면 산업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잖아. 산업 구조로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강원도에 탄광촌이 다 문을 닫았죠. 그러면 그 탄광촌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으면 일자리가 없잖아요. 찾을 수가 없잖아. 그때는 이주에 대한 그러니까 이사에 대한 보조금도 좀 줘라는 거예요. 일자리가 있는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이주에 대한 보조금을 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조적 실업에 대한 대책이에요. 이주에 대한 보조금 알겠죠? 동그라미 3번 산업구조 변화 예측에 따른 인력 수급 정책. 산업구조가 변할 때 예측해가지고 인력 그러니까 능력 있는 인력을 수급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라. 즉 능력 있는 인력에 대한 교육을 시키라는 말과 어떻게 보면 같은 말 그렇죠. 그러니까 요 대책은 요거 산업구조에 대한 예측에 대한 인력 수급 정책도 하나의 대책이고
자, 구조적 시럽은 이렇게 끝났고, 방갈로 3번에 경기적 시럽 격게요. 경기적 시럽. 경기적 시럽 옆에는 불경기라고 하나 쓰세요. 불경기. 경기적 시럽은 경기가 안 좋은 불경기 때 나타나는 시럽이에요. 그러면 어휘는 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불경기 시 발생하는 시럽으로 수요 부족 시럽이라고 돼 있죠. 수요 부족은 뭐예요? 수요 부족, 일자리가 부족한 시럽이에요. 수요 부족 시럽.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임금의 하방 경직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좀 전에 우리 임금의 하방 경직성 배웠죠. 임금의 하방 경직성은 뭐예요? 자, 한번 오른 임금은 경기 변화에 상관없이 임금이 안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게 노동 수요 공급 곡선이라고 하고, 이게 임금이라고 하고, 이게 뭐 노동 수요 공급량이라고 하면, 자, 임금이 여기에서 딱 결정이 되죠. 그러면 수요하고 공급량도 여기서 결정이 되는데, 경기가 안 좋다, 불경기가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게 이제 임금이 10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이면 경기가 안 좋으면 물가가 어떻게 돼요? 높아져요, 낮아져요? 물가가 낮아져요. 그러면 실질 임금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액면상 눈에 보이는 것은 100만 원이라는 명목 임금이 있지만 경기가 안 좋으면 이 100만 원 가지고 새우깡을 좀 더 사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임금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명목 임금은 그대로지만 물가가,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은 물가가 낮아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낮아졌다는 것은 실질 임금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기 때문에, 자, 보세요. 노동 요 수요죠. 이게 노동 수요 곡선이잖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일자리가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임금이 경기가 안 좋을 때 임금이 좀 내려와 보면, 요렇게 내려와 보면 실질 임금이 요렇게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그대로 수요량의 변화가 없지만, 명목 임금은 그대로 있지만 경기가 안 좋으면 실질 임금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 붙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수요 곡선이 형성되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만큼 어떻게 돼요? 수요가 감소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불경기 시 이렇게 시럽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면 이 시럽은 뭐예요? 임금의 하방 경직성과 조금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적 시럽은 임금의 하방 경직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임금의 하방 경직성과 관련이 있는 시럽은 경기적 시럽 찾아가시면 돼요. 이번에 대책은 뭐냐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대책은 뭐예요? 돈을 풀어야 돼요. 정부가 돈을 풀어야 된다. 큰 틀 가져가시면 돼요.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유효 수요의 확대라는 것은 수요, 일자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효 수요를 확대시키고, 유효 수요를 확대시킨다는 것은 이제 돈을 풀으라는 거예요. 알겠죠? 돈을 풀고, 이번에 재정 금융 정책을 통한 총수요 정대 정책이라든지 동남아 세율 인하 등의 경기 활성화 정책이라는 거,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 방갈로 4번의 계절적 실업은 뭐냐면, 계절에 따라 나타나는 실업으로 비수기에 근로할 수 있는 대체 구인처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계절적 실업은 스키 강사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스키 강사. 스키 강사는 겨울에는 일자리가 있죠. 그렇지만 여름에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스키 강사 입장에서는 겨울에는 취업이 되지만 여름에는 어떻게 돼요? 실업자가 되잖아. 그러면 계절적 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뭐예요? 수영을 좀 배워놓으면 되겠죠. 수영을 배우면 뭐 겨울에는 스키 강사하고 여름에는 수영 강사, 이렇게 비수기에 근로할 수 있는 대체 구인처를 확보한다. 근데 뭐 수영은 뭐 겨울에도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수영은 그냥 여름에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겨울에는 스키하고, 그리고 여름에는 스키 강사가 실업자가 되지만 또 여름에 일할 수 있는 수영도 배워놓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비수기에 근로할 수 있는 대체 구인처를 확보한다. 요게 이제 계절적 실업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 수요 부족 실업과 비수요 부족 실업이 있죠. 요거를 이제 좀 구별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실업 몇 가지를 배웠어요? 총 4가지를 배웠죠. 마찰적, 구조적, 경기적, 계절적 4가지 실업을 배웠는데, 여기서 첫 번째 자발적 실업은 뭐가 있냐면 마찰적 실업이 있죠. 자발적 실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스스로 안 갖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자발적이라는 거 내 스스로 실업자가 됐는 상황인데 마찰적 실업은 스스로 내가 실업이 됐는 게 자발적 실업이에요. 그러니까 자발적 실업에는 마찰적 실업 하나가 있고 비자발적이라는 것은 나는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못하는 실업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비자발적 실업에는 구조적 실업이 있죠. 구조적 실업은 뭐예요? 나는 일을 하러 가고 싶지만 삼성에서 요구하는 근로자 조건은 내하고 안 맞아요. 내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고는 싶지만 못 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비자발적 실업이에요. 그리고 경기적 실업은 불경기 때 나타나는 거죠. 불경기 때 뭐예요? 일자리가 없어서 생기는 실업이 경기적 실업이잖아. 그럼 뭐 나는 일을 하러 가고 싶지만 경기적 실업은 일자리가 없잖아.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자발적 실업이고 계절적 실업도 그래요. 나는 겨울에는 스키 강사인데 여름에는 제가 스키를 하고 싶지만 스키 강사를 하고 싶지만 여름에 스키 배우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실업자가 됐잖아. 그러니까 이게 비자발적 실업이에요. 그러니까 자발적 실업은 마찰적 실업. 자기가 못 찾아갔기 때문에 자발적 실업은 마찰적 실업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다 비자발적 실업이고 그리고 밑에 수요 부족 실업은 일자리가 부족한 실업이거든요. 그러면 수요 부족 실업에 뭐가 있냐면 경기적 실업이 있는 거예요. 경기적 실업은 뭐예요? 불경기 때 일자리가 없어서 생기는 실업이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수요가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수요 부족 실업은 경기적 실업이고 비수요 부족은 뭐냐면 비수요 부족 실업은 뭐냐면 일자리가 있는 거예요. 일자리가 있는데 실업자가 생기는 것은 보세요. 마찰적 실업 보세요. 마찰적 실업 일자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 사장님은 사람을 구하고 근로자는 직장을 구하는데 정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생겼잖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마찰적 실업은 일자리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요 부족이 아닌 거. 그러니까 비수요 부족 실업이고 구조적 실업도 삼성에서는 사람을 뽑아요. 그런데 능력 있는 근로자가 없으니까 일자리를 못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 실업도 분명히 일자리가 있는 거고 그리고 계절적 실업도 분명히 일자리가 있는데 이 사람이 겨울에 스키 강사는 여름에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대응을 못했는 거잖아. 분명히 계절적 실업, 여름에도 일자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여름에 할 일을 이 사람이 능력을 못 해왔기 때문에 생기는 실업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비수요 부족이에요. 요거 자발적 실업, 비자발적 실업, 수요 부족, 비수요 부족, 요거 구별 가능해요? 요 구별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63페이지 6번. 다음 중 마찰적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 보세요.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정보의 불일치로 인한 발생이다. 맞죠? 이게 마찰적 실업. 7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실업과 미충원 상태에 있는 실업이라는 건 실업자고 미충원이라는 것은 사장님 입장에서 일자리가 있는데 사람을 고용을 하는데 아직 고용을 못한 상황. 그러니까 미충원 상태라는 것은 일자리가 있는 상태예요. 상태에 있는 공석이 공전하는 경우의 실업으로 노동시장의 정보가 불안정하여 구직자와 구인처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을 말한다. 이것은 2번의 마찰적 실업. 8번. 다음 중 사회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게 유발되는 실업은 그렇죠. 3번 마찰적 실업. 9번. 마찰적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정보를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4번에 구인, 구직, 정보 제공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10번 마찰적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것은 했는데 4번 보세요. 노동자의 전직과 관련된 재훈련 실시. 재훈련이라는 것은 교육이죠. 교육으로 해가지고 실업이 해소되는 것은 그렇죠. 구조적 실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4번이 아닌 것이고 11번 다음 중 마찰적 실업에 대한 대책이 아닌 것은 했는데 4번 보세요. 직업 훈련 강화라고 되어 있죠. 훈련이라는 것은 교육이죠. 교육을 통해 가지고 실업 해소가 되는 것은 그렇죠. 이것은 구조적 실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12번 다음 현상을 설명하는 실업의 종류와 대책을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성장산업에서는 노동에 대한 초과 수요로 인하여 노동력의 부족 현상이 야기되고 사양산업에서는 노동에 대한 초과 공급으로 인하여 노동력의 과잉 현상이 야기되고 있다. 그렇죠. 3번의 구조적 실업입니다. 인력 정책으로 해결이 되고 13번 산업구조 변동 시 성장산업의 기업들이 요구하는 기술과 사양산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이 제공하는 기술이 서로 맞지 않아서 사양산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이 성장산업으로 즉시 이동할 수 없어 발생하는 실업은 무슨 실업? 그렇죠. 구조적 실업. 14번 구인처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갖춘 근로자가 없어서 발생하는 실업. 그렇죠. 구조적 실업. 1번. 15번 구조적 실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에 기인한다. 정보 부족에 기인한 것은 그렇죠. 마찰적 실업에 대한 설명이고 16번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이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효율성 임금을 지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실업. 효율성 임금은 약간 삼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실업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죠. 2번의 구조적 실업. 17번 다음 중 구조적 실업에 대한 대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경기 활성화는 경기적 실업에 대한 대책이죠. 경기 활성화는 돈을 풀어야 되는 거니까. 자, 1번 경기 활성화는 경기적 실업에 대한 대책입니다. 18번 직업 훈련의 강화에 따른 효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직업 훈련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건 교육이죠. 직업훈련 강화에 따른 효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4번 보세요. 마찰적 실업을 줄일 수 있다. 아니죠. 이것은 구조적 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4번이 틀렸고 19번 해고에 대한 사전 예고와 통보가 실업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실업의 유형으로 모두 짝지은 것은 했는데 해고를 하는데 예고를 미리 해줬대요. 한 6개월 전에 예고를 해줬대요. 그러면 감소시킬 수 있는 실업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실업의 유형은 1번 마찰적 실업 되겠죠. 2번에 B의 구조적 실업도 되겠죠. 그리고 경기적 실업은요. 예고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안 돼요. 경기는요. 우리가 인간이 뭐 미리 대비하고 이거 아니에요. 알겠죠? 경기가 갑자기 좋아졌다 낮아졌다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근로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A와 B는 예고와 통보가 실업을 감소시킬 수 있는 유형에 속하는 겁니다. 알겠죠?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20번 경기적 실업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경기적 실업의 대책은 뭐예요? 돈을 풀어야 되는 거죠. 그거 찾아가시면 되니까 2번에 유효 수요의 확대 2번이 맞습니다. 21번 다음 중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는데 2번에 보세요. 이거는 큰 틀의 문제인데 이거는 뭐 각각 그 마찰적, 구조적, 경기적, 계절적 실업을 그 단독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큰 틀을 물어보는 거예요. 큰 틀을. 그러니까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뭐냐면 2번 보세요. 재정 지출을 축소한다. 아니에요. 재정 지출을 조금 늘려야 돈을 조금 풀어야 실업률을 감소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재정 지출을 축소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냥 2번이 틀린 거고 22번 다음 중 비자발적 실업이 아닌 것은 했는데 1번 마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이죠. 23번 다음 중 피수요 부족 실업이 아닌 것은 했을 때 2번에 경기적 실업은 수요 부족 실업이죠. 그리고 문제 24번에 이거는 약간 통합 문제인데 24번 실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했을 때 3번이 답이고 1번은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사이버 뱅킹, 폰 뱅킹과 같은 은행 업무의 변화로 인하여 은행원의 공급 과잉이 발생하는 반면에 정보통신 산업의 경우 노동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있는 현상은 느낌상 성장산업하고 사양산업에 대한 설명 그죠? 그것은 뭐예요? 이거는 구조적 실업에 대한 설명이죠. 근데 경기적 실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1번이 틀렸는 거고 2번 보세요. 자발적 실업은 노동시장의 정보 부족과 같은 노동시장의 불안정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임금의 경직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임금의 경직성과 매우 관련이 있는 것은 경기적 실업이에요. 알겠죠? 자발적 실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2번이 틀렸고 또 4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정부 고용정책의 주된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 실업으로는 경기적 실업, 계절적 실업, 구조적 실업까지는 맞지만 마찰적 실업은 비자발적 실업이 아니고 자발적 실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더 틀렸어요. 3번은 맞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다시 기본서 37페이지 보세요. 37페이지에 베버리지 곡선이라고 되어 있죠. 베버리지 아저씨가 만든 곡선이 베버리지 곡선인데 갈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실업과 결혼 곡선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세로축에는 결혼수 그리고 가로는 실업자 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그래프에 보면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종축에는 결혼수, 그리고 횡축에는 실업자 수를 표시하고,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3번만 체크하시죠. 동그라미 2번, 3번만 체크하시고, 결혼수가 있다는 것은 그 갈로 안에 보세요. 빈 일자리. 결혼수라는 것은 빈 일자리가 있다는 거죠. 일자리가 있다라는 것은 아까 수요 부족이에요, 비수요 부족이에요? 그렇죠. 일자리가 있다는 것은 비수요 부족이에요. 그러면 비수요 부족에서는 마찰적 실업도 있었고 구조적 실업도 있었고 그리고 계절적 실업도 있었는데 계절적 실업은 놔둬놓고 일단은 비수요 부족이 있기 때문에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인데 실업이면 그리고 마지막에 보세요. 구별을 못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비수요 부족 실업에는 마찰적도 있고 구조적도 있는데 이 마찰적, 구조적을 구별은 못한다는 게 실업은 있긴 있는데 비수요 부족인 것은 맞는데 근데 비수요 부족에 마찰적, 구조적 실업이 있는데 이것을 구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구별을 못한다 밑줄 긋고 동그라미 3번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뭐가 구조적 실업자 수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밑줄 긋으세요.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이렇게 멀어질수록 구조적 실업자 수가 증가한다. 이 문장만 좀 가져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한번 문제를 한번 읽혀보겠습니다. 25번 보겠습니다. 실업, 결혼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3번 보세요.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구분하는 것은 구별을 못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3번. 그리고 26번 베버리지 곡선이 원점에서 멀어질 때 발생하는 실업의 유형은 원점에서 멀어질 때 그렇죠. 구조적 실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서 다시 페이지 37쪽에 보시면 방갈로 5번에 기술적 실업이 있죠. 기술적 실업 1. 볼게요. 마르크스의 실업 이론이고 기술준비에 의해 상대적 과잉 인구가 발생하게 되어 생기는 실업이고 또 3번에 뭐 산업 예비군이라고 있는데 요 기술적 실업은 우리 그 임금 이론 할 때 우리 기본서 20페이지를 가보세요. 20페이지를 가보면 3번에 노동가치설 이렇게 찾았습니까? 노동가치설에 보면 노동력 재생산 비설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동그라미 1번에 마르크스에 의해서 뭐 주창된 이론이라고 했죠. 요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줬는데 마르크스는 어떻게 했냐면 기계가 한 개가 있을 때 고용자 수가 5명 고용이 된다 하면 새로운 기계가 하나 더 추가로 사장님이 기계를 매입했다라고 하면 기계가 매입됐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근로자가 조금은 감소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4명. 그러면 1명이 해고되겠죠. 1명이 해고됐다는 것은 1명의 실업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또 기계가 한 개 도입되면 또 3명.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20페이지에 잠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요게 뭐냐면 기술적 실업에 대한 설명인데 마르크스 아저씨의 주장은 뭐냐면 새로운 기계,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죠. 기술이 도입됨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실업이 생긴다는 이론이 이게 기술적 실업이에요. 그리고 마르크스 아저씨가 이야기를 했는 거고 그리고 실업자를요 마르크스 아저씨는 실업자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산업 예비군이라고 약간 표현을 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나오면 기술적 실업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마르크스의 실업 이론이고 두 번째 기술 진보로 그러니까 기계가 자꾸 도입됨으로 해가지고 기술 진보로 인해요 상대적 과잉 인구가 발생하게 되어 생기는 실업. 상대적 과잉 인구는 이게 노동자들이